자, 그래서 이제 그 아열대 기후,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를 가게 되면 그 경험을 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 기후의 형태가 한반도 안에도 바로 이제 아열대라는 기후들이 이제 점차 확대가 되는 모습을 저기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미래 이제 시나리오에서 이제 RCP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2013년도에 나왔던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미래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RCP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대표 농도 경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RCP 8.5 저기에 있는 그 숫자는 바로 이제 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 단위 면적당 이 더해지게 되는 그 에너지의 양이 바로 이제 8.5 와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RCP 8.5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 경우는 지금 뭐 2100년 경이 되면 정말 산악지방을 제외를 하고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기후가 거의 제주도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RCP 4.5 저건 이제 중간 정도 우리가 현재 수준을 계속 좀 그 어느 정도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가면서 좀 이제 줄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산악지방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바로 이제 해안에 우리가 남부라든가 서해안에 이러한 해안 지역들은 바로 이제 그러한 제주도의 기후로다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극단적인 날씨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태풍일 텐데, 태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태풍의 이 피해 순위인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거는 그 인명의 피해예요. 인명의 피해를 보게 되면 이제 1위부터 해서 이제 10위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명 피해는 1900년대 초반에 저렇게 엄청나게 이제 막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러한 피해들은 19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일어났었죠. 우리가 이제 수백 명 이 단위는 2000년대에는 루사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들어왔었을 때만이 바로 이제 피해를 받았고, 바로 이제 이러한 인명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 옆에 재산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2000년대 이후에 바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예전에는 뭐 우리의 산업이라든가 우리의 뭐 이러한 살림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뭔가 해안에다가 이렇게 많은 설비를 우리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를 않았지만, 오늘날에 이제 피해를 보게 된다 하면 바로 재산상의 이러한 피해를 바로 태풍이 주로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명 피해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방제 시스템을 이제 잘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 우리의 도시 이러한 것이 다 해안 가까이에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태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태풍이 뭐 우리나라 이 서태평양 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태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기 우리 서태평양 상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저게 이제 현재에서 우리가 이제 2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100년 또 앞으로 100년 후에 그 변화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카테고리가 뭐냐면 발생하는 그 개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금세기 말이 되면 이 서태평양상에서 발생하는 이 태풍의 개수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태풍은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냐면 이 해양이에요. 해양의 그 뜨끈뜨끈한 그 열이 바로 이제 태풍의 에너지인데, 태풍의 열이 그러면 그 에너지원이 많아졌으면 이론상으로다가는 태풍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숫자가 줄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풍이 또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렇게 이제 해양이 뜨끈뜨끈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팽이처럼 이 돌려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열대지방에서 이 팽이처럼 돌려주는 이 힘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잘 발생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보면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매년 뭐 한두 개가 굉장히 세게 우리나라에 태풍이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강력한 태풍이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적들이 좀 이제 많이 줄은 이유가 바로 전체적으로 이러한 태풍의 개수가 그렇게 이제 크게 늘지를 않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를 의미를 하냐? 저거는 강력한 태풍의 개수예요. 그냥 피해를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는 태풍의 개수인데, 그거는 늘어납니다. 이 돌려주는 힘은 약화가 돼갖고 발생 개수는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데, 한번 이게 돌려졌다 하면 이
태풍의 에너지원은 해양인데 해양은 이제 열을 받아갖고 뜨끈뜨끈해졌으니까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풍 같은 경우는 그 개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증가를 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일단 발생을 해갖고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이러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의 이해가, 우리나라 기후에 인간의 영향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이제 어디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열대지방보다 이 중위도권이 훨씬 더 기온이 빨리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중위도권에서는 오늘날의 인간에 의한 이 기후변화, 이 신호가 잘 안 잡힌다라고 했잖아요. 기온이 빨리 올라가. 왜냐하면 자연의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인위적인 이러한 신호가 잘 안 잡히고 반면에 이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자연의 변동, 기온 상승은 굉장히 작지만 자연 자체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금방 이제 그 변화의 신호가 이제 잡힌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서 이제 RCP 8.5가 극단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고 RCP 4.5가 중간 시나리오, RCP 이제 2.6이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이제 낮추는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2100년까지 훨씬 더 여름철에 비해서 빨리 기온이 올라가요. 자, 그런데 겨울철에는 자연의 변동 자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 인간에 의한 이 기후변화의 신호가 바로 저 자연의 변동성을 이제 언제쯤 벗어나냐인데 이 여름에 비해서 늦게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자연의 변동폭, 우리나라에서 자연의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30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쯤이 되게 되면 이거 확실히 기후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호가 이제 잡히는 반면에 겨울 같은 경우는 기온이 빨리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40년이나 50년 이후가 돼야지 바로 이제 인간에 의한 이 기후변화 신호가 이제 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지난 100년 동안 겨울철에는 1.9도가 상승을 했고 여름에는 1.1도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겨울철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여름철에 이러한 폭염이라든가 열대야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그거는 여름철에 자연의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바로 인간에 의한 이 기후변화의 이러한 신호는 여름철에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기후변화의 바로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과거, 현재, 그다음에 미래의 전망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로 인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첫 번째로 물과 이러한 식량의 위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